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3시 12분이고 일주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고생 많았다는 의미로 영상 시청하시면서 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로 무료방,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반도체에서 원전 쪽으로 또 수급이 가버리는 좀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오전에는 반도체 섹터가요,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었거든요. 하지만 파도는 오늘도 거래량이 확실하게 또 죽어버렸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거래량이 죽으면서 오늘 이제 13,750원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13,500원을 잘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좀 빠졌다 하더라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정보방 통해서 오늘도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 드렸는데, 보시면은 TLB 오늘 12%, 하나마이크론이 20%, 주성 엔지니어링 7%. 자, 이렇게 이제 수익 만들어 드렸죠. 각각 잠깐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TLB, 자, 이렇게 이제 12% 수익,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20% 가까운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뭐 안 잡아드린 게 아니라, 자, 요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3월 12일에 관심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오전에 일찍 드렸었고, 확실하게 9일 만에 상승이 나와주면서 20% 수익이 이제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T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다 언급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잠깐 또 보여드리면, 자, TLB가 어딨네? 여기 있네요. 자, 9시 58분에 이렇게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12% 수익 만들어 드렸고, 주성 엔지니어링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이렇게 또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7%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뭐 차트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굳이 보여드려야 되나 싶은데, 잠깐 뭐 보여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보시면은 7.69%까지 상승이 나와줬죠.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최고 15%까지 올라와 주면서 이제 3월 12일에 잡았잖아요. 그래서 요날 이제 잡은 거거든요. 요날.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 20% 이상 이렇게 이제 수익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TLB도 한번 또 보여드리게 되면은, TLB 역시도 오늘 28%까지, 그죠? 물론 이 수익을 다 먹으면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좀 수익 줄 때 확실하게 또 먹기 위해서 오늘 10%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뭐 정보방 안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쪽 댓글 보시고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좋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 증시도 하루 빼고 전부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삼성전자 쪽에 오늘도 지금 3천만 주가 넘는 지금 이런 거래량이 또 터져 나왔어요. 물론 어제보다 좀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2,5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뭐 거래대금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천만, 억, 10억, 100억, 천억, 1조, 2조 원 가까이. 어제는 이제 2조 원이 넘었는데, 오늘 이제 정규장 마감이 돼 봐야 알겠지만 거의 뭐 어제와 비슷한 그런 지금 거래량을 또 터트려 주면서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6만 원 선 위쪽으로 안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좀 저도 꾸준하게 찍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6만 5천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일단은 일봉상 21선 잡고, 상단을 좀 요렇게 열어놓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좀 6만 5천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파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도 강한 요런 상승 흐름의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파도가 뭐 전혀 가지 못하는 좀 요런 모습입니다. 그죠? 결국은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지금 원활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코스닥 쪽 수급이 다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파도 역시도 상승에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주에 탄핵 선고가 나올 것으로 사실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이나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참 여러 이벤트들이 또 많아요. 그죠?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또 2심 판결, 여기에 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다음 주 한 주는 격동의 한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실상 1, 4분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다음 주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또 CXL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CXL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D램이라든지 뭐 SSD, 낸드라고 하는 것, 이 용량 저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CXL의 경우에는 그 용량을 정말 거의 뭐 무한대로 늘려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뭐 혁신적인 그런 메모리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내용 보시게 되면은 여러 인터커넥트 기술 중에서도 범용성과 확장성이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XL은 인텔, AMD, ARM 등 다양한 제조사의 CPU와 호환되는 개방형 표준이고, 이 CXL 3.0부터는 이제 3세대죠. 여러 서버가 동시에 메모리 접근할 때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캐시 일관성 기능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작년 2024년에 이미 삼성전자는 이 레드햇이라고 하는 기업과 함께 이 CXL이 정상적으로 서버에서 작동되는 것을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고, 삼성전자는 지금 내년 26년에 이 CXL 3.0을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 역시도 이번 달 내에 2.0 기반 CXL D램 모듈 양산을 또 시작을 한다 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파도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회사 이음을 통해서 이제 3세대 CXL 3.0 이 스위치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크게 걸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용 SSD뿐만 아니라 CXL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성장이 멈추면 기업의 주가도 결국은 멈춰 있거나 결국은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에는 당연히 기업의 성장이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뒷받침으로 실적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뭐 위기의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력 치고 올라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물론 D램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의 문제는 바로 또 저가 공세잖아요. 그죠? 동등한 성능과 기술력이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에서 판가름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국의 위협이라서 앞으로 이 돌파구 결국은 이제 CXL 차세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HBM이라고 불리는 이 CXL에 대한 양산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등등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 규모 역시도 28년 158억 달러,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될 데이터는 정말 무궁무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는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계들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성능이 이제 성장하는 AI에 대비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뭐 나와 있지만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그야말로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가격, 물량, 대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CXL 메모리 시장 선점을 통해서 이 중국과의 또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또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이 파두의 또 이 스위치가 정말 또 큰 중심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빅테크들 역시도 찾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파두의 이제 수주로 또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매출과 이 실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또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이 TLB라고 하는 기업 역시도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것 좀 잠깐 보여드렸었죠, 영상 초반에. 이 기업 역시도 CXL 및 소캠 PCB 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이 미래형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삼성전자와 함께 주가가 같이 상승해주는 이런 이제 효과를 또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TLB가 사실상 뭐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쉽게도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오늘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가 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파도가 올라가줘야 사실 이 영상 보시는 이 주주분들도 참 기분이 좋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참 부진한 이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2월 요렇게 이제 19,000원까지, 이때 참 정확하게 또 짚어드렸어요 제가. 그죠? 19,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19,000원 돌파 나왔었잖아요. 물론 이제 반납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확실하게 지금 바닥 구간은 이제 14,000원 제가 그동안에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뭐 HLB 같이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HLB 오늘 또 하한가인데, 원래 오늘 오전에 FDA 이제 심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CRL, 이 보안입니다. 보안. 이 또 요청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어떤 무역 전쟁, 패권 전쟁, 관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HLB의 이 리보세라닙과 이 항서제약, 중국의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 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지금 승인을 받아야 결국은 HLB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번에도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7월까지 다시 뭐 도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욱더 깐깐하게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HLB의 리보세라닙의 아무리 효능이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단독 사용이 아니라 병용 사용했을 때의 효능이기 때문에 이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비 같이 승인이 돼야 승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HLB가 또 피해를 보는 걸 수도 있죠. 그게 또 주주분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고. 그죠? 참 안타까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파도도 이제 지난 2023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실적에 대한 어떤 논란과 함께 참 이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충격을 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뭐 아주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은 결국은 또 15,000원 선이거든요. 15,000원 선.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일봉상 21선 역시도 거의 뭐 15,000원 아래쪽 지금 14,000원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회복을 시켜주면서 거래량이 좀 이렇게 터져 나와 줘야만 사실상 15,000원을 돌파해 주고 이 자리를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급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고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지금 많은 이런 물량들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후 들어와서는 또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적인 또 이 원전 관련 기업이죠. 1,500만 주, 하나마이크론 1,100만 주. 좀 이쪽으로 이제 거래가 좀 쏠리면서 사실상 좀 코스닥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또 부진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 뭐 최근 들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부진하다, 너무 뭐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이슈 받고 탄력 받으면 또 금방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지난 2월처럼. 아시겠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일주일 정말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낮에 따뜻하죠. 이제 꽃샘 추위가 이제 물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본격적인 봄입니다. 그리고 이제 2, 4분기를 또 준비해야 하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제 1, 4분기
거래일이니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2분기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수익도 가득한 네, 그런 또 2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2분기를 또 잘 준비하시려면 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정보방 입장 링크는 그냥 요거 그냥 터치하시면 바로 그냥 여기로 들어와지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2분기에 역시 수익으로 달려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네,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가시면서 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날씨 좋으니까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